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 싶은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마음의 그늘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셀프 진단의 유행입니다. 몇 가지 증상을 나열한 짧은 영상을 보고 이거 내 얘긴데? 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ADHD야, 나는 불안장애야 와 같은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죠. 하지만 한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려움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감염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의 경험에 대한 우리 고유의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ADHD야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그 경험 자체를 우리 존재의 일부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ADHD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는 나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을 지배하는 마음의 힘을 이해한다면 이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인간의 마음과 뇌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99%의 마음과 1%의 뇌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모든 것이 우리의 뇌와 몸에 물리적인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와 몸이 말 그대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불확실성이 커졌고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불안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불안은 본래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을 건강한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돕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이 경고등을 마주하고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경고등을 무시하거나 혹은 고장난 것으로 취급할 때 발생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을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질병으로 여기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신 뇌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진단명과 약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이었죠. 처음 진단명을 받으면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병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잠시 편안해지죠. 하지만 이것은 속이 텅 빈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를 열어봐도 해결책은 없고 나는 환자라는 무력한 정체성만 남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셀프 진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반응을 너무 쉽게 ADHD, 불안장애와 같은 단순한 이름표로 축소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그 이름표 안에 가두고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되뇌면 우리의 마음은 뇌에 불안 모드를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뇌는 충실한 하인처럼 그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뇌와 몸은 그 마음이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슬퍼하고 꿈을 꾸는 능력인 동시에 심장 박동과 유전자 발현, 생화학 작용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총사령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뇌와 몸은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즉 의식은 영원한 무언가로 남는다고 믿는 이들이 많죠. 그만큼 마음은 우리의 물리적 존재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 힘을 발생시켜 뇌와 몸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틱톡에서 본 몇 가지 증상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나도 이거네, 저거네 하고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그 생각과 완전히 동기화되어 정말로 그런 증상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내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규정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지혜, 즉 무의식의 마음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내면의 갈등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낳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불안은 우리를 돕는 건강한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왜곡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불안을 유발합니다. 불안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키는 자연스러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하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에서 벗어나 혼란의 늪에 빠집니다. 생각의 고리에 갇혀 명료함을 잃고 불안은 증폭됩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예를 들어 코르티솔 호르몬은 적절할 땐 우리를 기민하게 만들지만 과도하고 만성적인 불안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것조차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선의를 가지고 돕고자 하지만 진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를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심장병과 달리 불안이나 ADHD 같은 마음의 문제는 현재 과학기술로 명확한 뇌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경험이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이것입니다. 전문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불안장애라는 뇌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이것은 당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함께 그 신호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그 감정이 느껴지는 몸의 감각,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 네 가지가 바로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단서로 삼아 우리는 문제의 뿌리, 즉 그 신호와 연결된 생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생각 나무를 만듭니다. 그 경험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
즉 기억들은 나뭇가지가 되어 뻗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경험이 마음 공부라는 이름의 건강한 나무를 여러분 안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검고 뒤틀린 독성나무가 되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이 독성나무가 바로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의 근원입니다. 우리 내면의 지혜로운 무의식은 이 독성나무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 슬픔, 무기력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했으며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압력솥에 김을 빼지 않고 계속 불만 때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나와 삶의 다른 영역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죠.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을 때 생기는 병 말입니다. 불안과 고통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나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긴 생각나무는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경험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나무의 형태와 성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재해석과 재구성을 통해서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깊은 생각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는 약 63일, 즉 9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에 대한 의욕으로 충만하지만 곧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약 21일 차가 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나은 최악입니다. 묵혀두었던 감정의 독소를 배출하는 명현 현상과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며 슬퍼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36일에서 42일 차 사이에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5일 차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안정적인 변화와 함께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 치유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용서. 용서는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얽힘을 푸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 안에 독성나무로 자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입자로서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듭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의 얽힘 원리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우리 몸으로 끌어당기는 셈입니다. 용서는 그 행동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얽힘에서 해방시켜 나의 에너지를 되찾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단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99%의 강력한 마음을 가진 매 순간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이해로 안내하는 충실한 길잡이입니다.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표를 떼어내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통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며 얽힘을 풀어내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의 독성나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나무로 다시 가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내면의 평화와 지혜라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